그 2017년에 우리 여자 축구 선수 대표단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는데 양각도 호텔에 투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호텔에서 뭐 수건도 좀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5분 후에 수건을 딱 들더래요. 편하네요. 원래 주려고 했다가.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끼리 그 창문에 커튼을 딱 열고 창밖을 보면서 바깥 풍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점심 먹고 딱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커튼이 딱 닫혀 있고 커튼을 아예 열지 못하게 딱 잠금 장치가 돼 있었다. 평양 고려 호텔에 가면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면 뒤에 3층짜리 집이 있어요. 그건 전체 도청꾼들만 앉아 있는 거죠. 도청꾼도 있어요. 도청센터. 거기는 도청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국 사람들만 들어가는 층이 있어요. 또 외국 대표단도 들어오면 들어가는 층들이 대체로 사회주의 나라, 친한 나라, 적대국은 24시간 듣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도청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외무장관이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과자에 개미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도 오래 보관하고 있을 때 개미가 들어갔는데 이거 먹으려고 보니까 개미가 들어갔어. 여기 개미가 있네. 호텔 층 관련을 통해서 호텔 지배인한테 이야기하면 더 빨라. 5분 있다가 와. 새로운 아무도 지시를 안 했는데. 아무도 안 했는데 이게 뒀던 거 조금 오래돼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우 편한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무섭죠. 너무 무섭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양각도 호텔에 얽힌 괴담이 존재해요. 어느 날 한 외국인이 양각도 호텔을 방문합니다. 외국인 청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탔어요. 근데 굉장히 예스러운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 4층 버튼이 있는데 곧바로 6층, 7층, 8층, 9층이에요. 뭐가 빠졌죠? 5층. 5층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야, 5층에 무언가가 있다. 인간을 고문하는 시설이 있냐. 5층에 뭔가 상상을.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니냐. 온갖 무서운 소문들이 양각도 호텔 5층과 관련해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외국인이 6층을 누르고 6층에서 내려서 비상 계단을 찾아서 5층으로 내려갑니다. 과연 5층에 뭐가 있었을까요? 5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와, 진짜요? 입수했거든요. 여러 방 있나? 아, 5층이 없네. 진짜 5층이 1, 2, 3, 없어. 4, 5가 없네. Mysterious fifth floor. 뭐야, 이게 호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What goes on here? Nobody's. 와, 이거 뭐야.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야, 이거 너무 티나잖아. 5층에는 불도 꺼져 있고 깜깜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보이는 건 북한의 선전물들이 보관이 쫙 돼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도청과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5층은 도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각도 호텔의 5층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외국인 청년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 원비어. 왜요? 22살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오토 원비어 군이 2015년에 새해맞이 북한 관광을 떠났다가 북한에 억류됐는데 결국 북한의 고문을 받아서 사망하기까지 이르렀죠. 그 이유가 금지된 양각도 호텔 5층에 들어가서 선전 문구를 떼는 모습이 촬영됐기 때문에 아니, 선전문고 떼서 사고가 난 것까지는 아는데 그게 5층이었다고요? 5층이었어요. 양각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봐?
아니 그럼 지들이 못 들어가게 문을 잠궈놓지. 잠그던가. 들어갔다고 뭐라. 그러니까. Never should have allowed myself to be allur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to commit a crime in this country. I entirely beg you,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Please, think of my family. 너무 안 됐어. 겁에 질렸는데요. 얼마나 속상하나. 아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1년 6개월 만에 송환됐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제 당시 뉴스 저도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결국 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제 송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송환된 지 얼마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김건희 여사가 가서 또 그 원비역 부모님들에게 또 위로의 말을 또 건네기도 했었는데 아니 도대체 양각도 호텔 5층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던 겁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데면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게 5층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건너뛰고 그냥 4층, 5층 이렇게 해놨으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예 그 숨겨진 걸 모를 텐데 아니 오라고 하든가 그냥 문이라도 잠가 놓든지. 1, 2, 3, 4, 5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막았을 거예요. 지금 출입증이 있어야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이 5층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당위원회가 있고 각 청년동맹, 연맹, 직맹 조직들이 있어요. 정치 조직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청하는 부서가 있어요. 도청하는 부서가 호텔에 든 외국인들 그리고 호텔에 드는 북한 간부들 다 듣는 거고 북한 내부에서 이체 모든 것을 도청하는 거는 국가보위성 도청국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정찰총국이 또 도청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휴전선, 북방한계선 이런 데서 한국군과 한국군 군부대를 상대로 도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청을 하는 거는 화학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화학국이라고 하는데 감청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서 이제 기술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 대상에 대한 감청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정보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위원들이 대상을 끌어냅니다. 집에서 가족들 다.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 여기다 감청할 테니까 다 나와 이건 아니고요. 이제 뭐 인민반 회의를 조직을 한다든지 아예 없는 일을 조직을 해요. 해가지고 가족들이 무조건 나오게끔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감청을 하는데 북한에는 집과 집 사이에 갇혀요. 하모니카 집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에다가 감청 장치를 해놓으면 바로 옆집은 거기가 이제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북한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글빨이라고 그래서 산에는 글을 써놓고 포스터를 갖다가 이렇게 선전선동 구호로 쓰고 있는데 그 포스터 한 장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 이 관광객이었는데 그거 한 장을 떼다가 잡혔어요. 아이고. 그래서 억류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대학생이 눈물로 참여하는 기자회견 영상을 공개하며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 학생 완비오 오토 프레데리크의 요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On January 1st, 2016, I committed the crime of taking out a political slogan from the staff-only area of the Yangakdo International Hotel. The slogan inspires the people's love for their system. The task was given by the Friendship United Methodist Church. At the encouragement of the Z Society and the connivance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 came to commit this crime task. I have been very impressed by the Korean government's humanitarian treatment of severe criminals like myself, and of their very fair and square legal procedures in the DPR Korea. Through my tour in this country, I wish that United States citizens who may follow in my precedents never, never allow yourselves to be allur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Save my life. Please, do not only think of me. Please forgive me for my family. I am the oldest son in my family. My mother needs me. I never should have allowed myself to be allur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 entirely beg you,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이상으로 미국 국민 완비 오토 프레데리코와의 기자회견을 끝마치겠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장수호 씨? 저는 그렇게 저 말들에게 크게 저분의 진짜 진심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졌고,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짜 조종당하고 있는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그냥 거짓되게 얘기한다는 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저거야말로 이제 거짓 선전선동이죠. 아, 저게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아, 그것만은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용서해달라고 뭐 봐주세요. 근데 살려달래요. 근데 나는 저분이 되게 좀 내용을 딱 읽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저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김정일 때도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다 덮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이걸 오픈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만큼 자기 체제에 대한 뭔가 이게 좀 다져 나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도 미국이잖아요.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애매한 죄인들을 만들어서 또 미국에다 협상 카드로 내밀자는 그런 의도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판에 지금 그런 포스터나 이런 신문 이것이 우리 남한의 상업이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동당의 저게 다 기관지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를 포스터 같은 것을 외국인이 때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속은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왜 뛰냐 너희들이 이거 북한 노동당이 이게 기관 선전인데 하면 기념으로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그 무마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저 사건은 아마 주민들이 한심하게 사는 걸 봤으니까 비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런 경우에는 저거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 갈 수 있거든요, 저게.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죄예요, 그것이. 북한에서는. 노동당을 정면으로 이제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범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되게 북한 주민들한테 선동하는 데서 엄청 큰 역할을 하는데 먹히거든요. 자, 봐라. 우리가 선동해왔던, 우리가 당신들한테 했던 말이 맞지 않냐. 지금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냐.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It's a brutal regime. His condition and his ultimate death was caused by the brutality of the North Koreans.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북한 억류 외국인 첫 사망 사건. 지난 17개월간 오토 원비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식중독이 정말 걸렸다고 쳐도 왜 수면제를 먹였는지, 이게 그러니까 아파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우려고 했는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네, 그거 너무 궁금해요. 당시에 이제 식중독 걸렸다, 그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조사해 봤을 때 그러한 식중독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봤을 때도 그곳에 갔을 때 그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유인지 몰라도 바지를 벗겨놨어요. 어머나. 예, 그래서 그냥 아주 얇은 내복만 입혀놓고 거의 영상 5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찬 방에 그냥 벗겨놓고 저한테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취조를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가서 뭐 서 있으라기도 하고 꿇어 앉혀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저는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22살의 아주 평범한 미국인 대학생이었는데 그 나이 특유의 그 활발하고 유쾌한 그 사진들이 또 얼마 전에 공개가 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원비어가 북한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떡해. 북으로 헤엄쳐 넘어가려는 40대 남자가 월북할 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도 한낮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었고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스스로 이 월북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왜? 이 모든 게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 전화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965년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일주일 전에 군에 관련돼 있는 친척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너는 잘못되면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으로 파병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죽기는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군사분기선을 넘어가지고 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965년 1월 5일 뭐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영하 이하의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하는데 DMZ 야간 정찰을 이제 떠나요. 그 당시 동료 병사들이랑 그래가지고 M14 소총을 들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젠킨스 병장의 원래 계획은 소련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포교 안에 된다더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난 어디를 가면 소련 대사관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소련 대사관이 있겠네. 해가지고 넘어가서 나름 머리 내가 굴렸네. 평양에 가게 되면은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서 망명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젠킨스는 북한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양에 가자마자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거부를 해요. 사실 얘는 감옥 생활 한 거네. 그러면 과연 북한에 딱 당도했을 때 젠킨스가 받은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흘이 넘게 북한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강도 높게 신문을 받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웬 주한미군 병장이 그래서 열흘 동안 신문을 끝나고 조그만 집 앞에 당도를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자기보다 먼저 북한에 도착한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있었어요.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요? 예, 이른바 월북 선배 3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명이나? 총 4명.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네 남자들이. 명인데 똑같은 청춘 시절. 흰색 야. 젠킨스. 젠킨스가 매소해였죠. 진짜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들이 다 집안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돈 벌려고 주한미군 들어왔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월북을 했는데 순간에 어떤 방황으로 그 이후로 30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 참 안타깝긴 하네요.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북한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북한이 스파이를 낳아서 길러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내렸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 분 있나요? 이게 북한에서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아라.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이 4인방에게. 야, 이들의 2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상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스파이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회고록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전원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첫 번째 단서. 북한이 이들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짝을 지정해줘요. 월북자와 납북 여성을 매칭시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일본인 여성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루마니아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레바논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태국 여성을 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들 그 월북자 4인방에게 각각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들은 2세들은 평양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평양말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교육도 받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개조를 할 필요 없이 아예 뿌리부터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종의 스파이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황당하고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젠킨스 과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젠킨스도 이 전략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피하지 못했어요. 1980년 어느 날 집 밖에 누가 와요. 문을 여니까 북한 관리와 한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 서 있었는데 21살의 일본인 소가 히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젠킨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했대요. 영어로는 I wouldn't let her go라고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단 경계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알죠. 그 전략 결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전략 결혼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거리도 두다가 이제 약간 이제 결혼이 생활이 정의 생활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너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북한을 오게 되냐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이 와이프인 소가 히토미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오게 됐는지 그 경로를 밝힙니다. 이제 소가 히토미는 2년 전 19살이었을 때 일본에서 쇼핑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북한 공작원들을 납치를 당한 거죠. 네. 결혼간? 납치를 당하고 그렇게 젠킨스와 히토미는 이제 북한 정부에 의해 반강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엔 젠킨스가 가르쳐주면서 둘이 사랑을 키워서 이제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로의 서로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고향을 잊지 말고 우리 강하게 살아보자. 살면서 예쁜 두 딸도 태어났다고 해요. DMZ를 건너가지고 65년 겨울에 넘어왔는데 그날 이후 37년 동안 여러 가지 쓰임으로 다른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이때 이제 고이즈미. 아하. 이때 고이즈미 고개 한번 안 숙이면서 정말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 굉장히 엄숙하게. 이야. 와. 2002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젠킨스 부부에게 드디어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에요. 조선중앙TV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 온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그게 북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사과하고 배상해라, 식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납치 문제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젠킨스의 젠킨스가 히토미. 젠킨스는 일단 북한 방송으로 봤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 평양을 방문한 것을. 근데 방문했다라는 그냥 단신 정도로 나오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숨겨놨던 중국제 라디오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자유아시아 방송이랑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잡히니까 맞아요, 잡혀요. 잡히죠? 잡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 방송을 트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 히토미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미는 주한미군 탈영범 출신으로 보이는 젠킨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일본 대표단이랑 그 히토미랑 만나요. 만난 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 송환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칙은 2주 있다가 일본 갔다가 2주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원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었어. 원칙은 2주 동안 고향 방문하고 돌아와라. 여기서의 비극은 히토미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잠시나마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의 남편 젠킨스는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딸과 젠킨스는 평양에 남아 있어야만 비극이었던 거예요. 일본으로 떠나기로 한 날 히토미가 남편에게 잔소리도 했다고요. 나 없는 동안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장 2주 뒤에 돌아올 사람처럼 일본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북한 지도원이 찾아와요.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동무 이런 식으로 끝나서 유감이요. 아무래도 부인은 꼭 두 번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소.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보해요. 일본에 방문 중인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차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들어가요. 젠킨스가 따져요. 우리 와이프 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북한 당국이 뭘 하나 딱 보여줘요. 잊었냐? 너는 미군 탈영병이다. 만약에 지금 다시 미군에 잡히면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거든요. 너는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다. 탈영병. 그래도 공화국을 떠날래. 맞아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고이즈미의 2차 방북 이후에 북한은 제3국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내와의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 9개월 만에 진짜 사랑이네. 진짜 사랑이다. 딸 우는 거 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젠킨스가 이제 선언을 해요. 나 안 돌아가겠다고 북한으로. 북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순순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요. 그냥 놔준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젠킨스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And the last chapter of my life, it is here on the island of Sado in Japan that I will hopefully live my remaining days with my wife and children. 자, 아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미치겠다 이거. Today, 10:47 a.m. Japan time, Sergeant Charles Jenkins voluntarily surrendered himself and returned to U.S. military control at Camp Sama, Japan. 자발적으로. 미국 가네. After 40 years, I'm very happy to go to visit my mother and my family in America. 사랑의
되신 거야, 아들 보려고. 40년 얼마나 We just appreciate everything y'all done. Have a nice Japan tour.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탈영자라서 기본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식으로 하면은 오래 살아야겠지만 좀 나이도 드신 분이고 이렇게 좀 대충 해달라. 30일 삽니다. 30일 살고 이제 풀려난 거죠. 아니 근데 미국 말고 우리 국군이 DMZ 넘어가서 어떻게?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우리 군이 얼북한 사례가 참 많았어요. 그러게 몰랐어. 1984년 강원도 전방에 22사단, 고성. 뎃 22사단, 56연대 내무반에 갑자기 수류탄이 터집니다. 그래. 펑. 그리고 총기, 기관총이 난사돼요. 총이 난사돼요. 그때 당시에 15명의 우리 병사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 총기 난사와 수류탄을 던졌던 장본인이 바로 조준희 일병이었고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수류탄 던지고 월북 도망가요. 이때 우리 군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조준희를 잡기 위해서 수색대대가 총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출동했던 수색대대 중에 일부가 지뢰를 밟고 부상당하거나 사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조준희는 그 지뢰를 다 피해서 월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운인지 모르겠으나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당시에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조준희가 그냥 자신이 뭔가 동기가 있어서 넘어간 건지 여기에 끔찍한 참사를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북한군의 꾀임에 넘어가서 북한의 작전 차원에서 우리 군에게 피해를 입힌 것인지를 규명해야 됐기 때문에 젠킨슨이 넘어갔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작전이나 꾀임에 의해서 납북된 거였다면 경우가 다르지. 이거는 미국이 투입해야죠. 그렇지. 아니 그러면 조준이는 그 이후에는 소식은 없는 거네. 자세한 이야기는 시크릿 코드에서 어느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산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하나가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도 있어요. 저분들은 연기자들인가요? 뭔가 이상해, 뭔가. 웃질 않고 자연스럽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손 붙잡고 춤도 추고 뭐. 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 자, 이번엔 북한 주민의 집을 보셨네요. 우리 수령님께서 1961년도 오셨을 때 개강대들과 함께 협의를 하실 때 우리 우리 시어머니가 참가했습니다. 너무 Normally, one day President Kim Il-sung came here, so the local guy is the mother-in-law. Was nice to meet you, the President Kim Il-sung.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셨어요? 예.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은 묘향산. 묘향산. 예, 묘향산. 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춤추는 북한 주민들은 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있구나.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고민하다가 안내원이 그냥 허락을 준 거예요. 아니면 가서 춤을 추러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보시다시피 저도 춤 열심히 아줌마랑 춤을 췄는데 근데 춤을 추다 보니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주변에 춤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카메라나 아주 좋은 선전화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클럽 가서 춤추러 가면은 사람들은 뭐 카메라나 선전화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부분 뭐 신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혹시 훈련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다들 막 이렇게 아 날씨 더워 죽겠네. 이런데 갑자기 야야 왔어. 온다.
약간 이런 분위기.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어. 갑자기 막 그냥 너무 신나는 분위기. 아니 그리고 집은 왜 갑자기 간 거예요? 갑자기 어떤 농민의 집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요? 너무 예.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보러 오라고 했더니 다 같이 자기 집에. 갑자기? 근데 그거 정상적인 일인가요? 아니 보니까 갑자기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인심이 좋은 거지 뭘. 그래서 갑자기 집에 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줌마가 김부자 이야기도 하시고 집에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모르겠어요. 맞아. 이게 이것도 혹시 가짜 집인지 진짜 집인지 미싱도 있고 예. 막 갑자기 갔는데도 설명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예. 했습니다. 예. 여기는 미싱입니다. 이건 옷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그 외국인들에 한해서 가게 된 아마 코스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몇 년 더 다녀간 곳이라고. 그래서 몇 년 더 다녀갔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딱 가게 된 코스가 있는데 그런 집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네. 우리도 이렇게 잘 산다. 그래서 네. 그 지정된 코스, 얼마나 살만한 집에 이렇게 데려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곳. 어딥니까? 예술의 이 성지라고 불린다는 소년궁전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일곱 난장이 그거다. 자, 에리코스 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거기 갔을 때는 좀 잘하는 거 보여서 좀 재미났지만 그래도 이상한 느낌도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거기 갔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설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요. 네. 자, 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 사진은 김영직 사범대학의 사진입니다. 학생들 보러 간 거예요, 대학생? 네.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관광객으로서 간 게 아니고 학생으로서 간 거예요. 학생으로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조선말 여름 특별 과정 신청하고 어학연수? 갔습니다. 예, 어학연수. 죄송해요, 어학연수를 보러 예. 이곳은 특급 호텔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양각도 호텔. 아직 단잠에 푹 빠져있는 엘리코 오라버니. 이불 봐. 이불 완전 신혼부부 이불이에요. 우야야 오라버니 빨리 일어나셔. 어머나 이건 율동체조. 이탈리아 남자가 북조선 율동체조 하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왜 민폐? 이탈리아에서 온 엘리코 오라버니 이제 조선어 공부하러 갑니다. 엘리코 오라버니가 다니는 이 김영직 사범대학은 북조선 최초의 사범대학으로 북조선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입니다.
조선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한 이 교실. 교육시설도 최첨단으로 아주 으뜸입니다. 갑자기 불이 꺼진 김용직 사범대학. 오야야, 오늘 뭔 날입니까? 정전? 정전? 아니, 북조선에서 으뜸이라는 김용직 사범대학. 전기 부족한 건 외국인들에게도 못 숨깁니다. 엘리코라보니 오늘 북조선 체험 제대로 했습니다. 조선어 수업을 마친 오후 12시. 유학생들의 식사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야야, 외국인들에게 차려진 밥은 달라도 역시 다릅니다. 잘 나온다. 어머나. 이탈리아 남자라면 커피 한 잔 들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코라보니 북조선 혼합 커피 한 잔 하시라요. 우리 최호동생 엘리코라보니 학업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이 평양. 날씨도 좋고 공부도 본때 있게 다 해제꼈으니 구경하러 갑시다. 엘리코라보니 하루 끝. 아니 차 한 대 없고 사람만 안 돌아다니고 쓰레기 깨끗하네요. 네,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양에 있는 학교라서 사실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정전을 또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예, 그거 기분 어떠셨어요? 그거 정말 흔한 상황이었고요. 거의 하루하루 그런 정전으로 인해 선풍기도 이렇게 갑자기 꺼지고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화장실 거기서 위생실이라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유야. 예. 그리고 변기에도 이렇게 물도 없고. 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디예요? 물탱크.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물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은 물 퍼서 손을 씻거나 아니면 변기에다 퍼서 내리고. 북한의 사범대학 중에는 최고로 좋은 명문 사범대학인데. 아니 화장실에 물 안 내려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참고 호텔 가서. 최근 북한의 우상화 선전은 외국인의 기술입니다. 그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노래 대회 같아요. 되게 낯설다. 아무튼 방금 영상을 보면요. 외국인인데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번 패턴 같은 게 좀 약간 특이하거든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건 락밴드라고 하면 왜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자유의 상징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평양에서 이 사람들을 왜 봉화예술국장이라고 북한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예술국장입니다. 되게 커요. 거기서 단독 공연을 했다는 게 참 그게 포인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입고 인민복이나 북한 사람들이 잘 입는 남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걸 남자들이 입고 인위적으로 아리랑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준비한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예. 근데 그걸 들어보더니 아닌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사전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해서 규제해서 결국은 뭐 항공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은 그 공연할 때 그 패티게 선생인가? 우리 대표적인 소리 참가 절대 안 됩니다. 종이 소리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별 어쩌다 생각이나 이별 이런 거 불렀대요. 이게 4월의 봄 예술 축전이 거의 평양에서는 전통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러시아, 중국, 뭐 이태리, 그다음에 몽골, 타이 그런 여러 그 북유럽권 사람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서 공연을 하는데 와서는
북한의 노래들을 불러요. 대중가요라든지 김일성, 김정일의 찬양곡들을 불러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곡을 외국인이 발음이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부르면은 신기하고 되게 재미나게 보거든요. 그 마지막에는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 만세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막 이렇게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막 외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외치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일단 그분들은 행사 개념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만 예를 들면 아는 거네. 이걸 좀 받고 오셔서 이제 공연을 딱 하려고 봤더니 이 노래 안 되고 이걸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걸로 불러달라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맞아요. 한 분씩 와서 만세 그러면 만세 이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딱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공연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이런 외국인들까지 시켜서 우상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모두 당 내부에서 계획하는 건가요, 노 선생님? 네, 중앙당 선전부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총괄해가지고 공연을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 그 사람들 자체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왔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돈 들여서 이제 우리 돈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말을 듣게끔 돼 있는데 당국의 말을 선전도 또한 그 사람들 자체가 이제 북한의 모든 이해적 관계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좋은 말을 이제 선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본 의도가 깔려서 북한이 정말 좋구나. 이게 정말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범축전 자체가요. 예전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참가자들 일일이 다 만나서 악수까지 했어요. 내적으로 시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수 먹으면은 북한이 돈을 대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 누가 와서 거기 공짜로 노래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수령님을 흠모하고 장군님을 흠모해서 부르는 줄 알았지 그렇겠지. 돈이 지불된다는 거는 전혀 몰라요. 돈이 지불되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 북한 그냥 연기자들도 돈 받는 거 몰라요? 몰라요. 연기할 몰라요. 때 이렇게 출연료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그 당에서 다 배려해줘서 그 연기자들 하는 집은 또 따로 있어요. 집 받고 그냥 평생 연기하는 집이랑 다 안에 가전제품 다 주고 국가에서 100% 배려해줘요. 인민배우쯤 되면은 거의 군인처럼 야, 맞습니다. 이렇게 직책이 있고, 직책이 있고 다 해주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자,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세계 명인으로 선정하고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에 화면과 지면을 아끼지 않던 세계 언론들이 더욱 열깃힌 보도전을 펼치고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 소식을 전했습니다. L'anno che ho visitato la Repubblica Popolare Democratica di Corea ho notato uno sviluppo sempre più forte. Ogni anno ho trovato opere nuove, ospedali nuovi, opere per divertirsi, il centro Mansu e altre strutture. Ogni anno strutture nuove, uno sviluppo fortissimo. Noi in Italia in questo momento non abbiamo questo sviluppo. 아니 저런 거짓말하면 안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저게 국내 주민들한테 봐라 국제적인 위신이 이만큼 높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인민을 위해서 올 때마다 무슨 국장이 새로 생기고 병원이 당연히 그게 아무 나라나 다 있는 거잖아요. 국장이나 병원이. 그걸 새로 생겼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기네 좋은 문화활동이 있다는 건 좋은데 자기 나라를 깎으면서까지 그런 거 같다는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다니게 되면 꼭 번역원이 있잖아요. 번역원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층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인민들 중에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외국 사람도 그런가? 우리는 수많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군요.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도 있네. 그것만 봤으니까. 네. 아니 근데 저런 영상들을 보면 주민들은 저걸 TV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주민들은 또 다 믿어요. 와 대단하네. 저기 현실하고 너무나도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 현실하고 그러니까 저건 다 정부에서 조작해서 시켜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진짜 세계가 우리나라를 다 저렇게 흠모하고 있고 진짜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TV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상에 전 세계에 하나뿐인 나라고 막 잘 사는 나라. 네, 잘 살고 막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장군님이 그 대한 신념 확고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막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최경호가 우리나라에서 독창을 부를 때 내 허기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엄청 잘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딱에다가 야 저거 봐라 외국인들도 다 수령님 찬양하는데 어디다 대고 소리
찍소리 하지 말고 소리 그냥 보되 말 잘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 나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린 장군님 최고다 장군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거 그래 아 역시 우리 장군님 세구나 항상 그런 개념을 살았어요. 여기서는 뭐 김정일 뭐 그 와이프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종숙 어머님이라고 김일성 와이프까지는 저게 됐지만 김정일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 60살 될 때까지 전 총각인 줄 알았어요, 장군님이. 근데 한 번은 저희가 몰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김정일의 전처 조카 리일람의 뭐 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5분씩 김정일을 전처 조카의 수기를 낭독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처적 하면 후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장군님 소설이 아니었는데 네.